자,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전반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연산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중첩 리스트가 무엇인지, 또 리스트의 여러가지 메소드들,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복 참조할 수 있는가, 정렬하는 방법, 리스트 내장, 순환 참조, 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스트는 시퀀스 자료형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퀀스 자료형이 갖는 모든 연산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것이죠. L 이퀄 이런 리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인덱싱이죠. 슬라이싱, 반복이죠. 연결하기, 길이, 혹은 멤버십 테스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이 L 안에 있느냐, true면 1, false면 0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슬라이스 요것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시퀀스 자료용의 연산들이었는데 리스트는 변경 가능한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스를 이런 식으로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의 1에서 3이면은 원래 값이 뭐냐면 2, 3인데 자 이것을 좀 다른 리스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200, 30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3 위치에 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변경이 됐죠. 또 슬라이스 삭제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L에 1에서 3이면은 100, 200이 되겠죠. 자 이것을 자 공리스트를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100, 200이 없어졌죠. 이렇게 지우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그 DL을 이용해서 1에서 3까지 이렇게 지워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에서 3까지면 요 범위가 되겠죠. 슬라이스를 삽입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슬라이스 삽입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1에서 1 하게 되면 사실 어디입니까? 그 1범위라면 이제 여기 1에서 1 요 사이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어떤 리스트를 넣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리스트 일반적인 연산들이 됐고요. 자 중첩 리스트는 그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포함된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중첩 리스트라고 하죠. S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T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요 가운데 두 번째 S가 이제 또 리스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T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T에 1 하게 되면 요 S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1 하게 되면 이제 그 리스트 안에 두 번째 값인 2를 취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S에 1, 2, 3 하게 되면 S는 자 이렇게 포인터를 저장하는 작은 배열이 하나 생기고요. 1, 2, 3이라는 오브젝트가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T가 이제 begin하고 end 사이에 이제 S가 있으니까 이 S는 실제 S가 카피돼서 여기 저장되는 게 아니죠. T는 그 S에 대한 주소만을 이렇게 저장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S의 2를 만약에 20으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T에서 볼 때도 요 2가 20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리스트는 이제 데이터 조작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의 그 객체가 이제 메소드를 가집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메서드가 append였죠. append는 맨 뒤에 리스트의 맨 뒤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자료형이라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insert는 이제 삽입을 하긴 하는데 그 원하는 위치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sert하고 괄호를 열게 되면요 두 가지 파라미터를 요구를 하죠. 인덱스가 있고 두 번째가 오브젝트인데 인덱스는 이제 어느 위치에 저장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위치다 그러면은
그 1하고 2 사이가 될 겁니다. 1 위치에 예를 들어서 에그를 넣겠다 라고 하면 1 위치에 에그가 지금 삽입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덱스는 그 요소를 검색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느냐, 또 스팸이라는 것이 있느냐, 있으면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이렇게 그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0, 1, 2, 3, 4 위치가 스팸이 맞죠. 만약에 자, 없는 단어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value error라는 그 exception을 발생합니다. count라는 것은 이제 개수, 요소의 개수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L에는 이제 유일하게 한 개씩밖에 데이터가 없는데 하나를 삽입을 해보죠. 1이라는 것을 맨 뒤에 삽입해서 1을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이 몇 개나 있느냐 하면 두 개 있다 할 수 있죠. 에그가 몇 개 있느냐, count 에그, 자 하나죠.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많이 쓰는 메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sort가 되겠습니다. l.sort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쭉 정렬이 되죠. 그 정렬하는 기준은 이제 cmp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cmp는 두 개의 데이터를 인수를 받는 그런 함수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 뒤에 게 크면 음수 마이너스 1, 둘 다 같으면 0, 그 다음에 앞에 게 크면 1이라는 그런 값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렬을 할 때 데이터를 비교를 해야죠.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지. 그래야 순서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이 cm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이제 문자보다 앞에 와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게 크게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만약에 앞에 게 크다면 이제 양수가 나오겠죠. 플러스 1. 그래서 sort는 이제 처음에 흔히 많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sort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결과가 리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리턴 되는 값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none이라는 객체가 리턴이 되죠. 그래서 리턴되는 값은 없고요. L 자체가 sort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걸 정렬하기를 바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하나 전달해주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이번 강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이제 reverse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reverse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목록의 순서를 완전히 바꿉니다. 자,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remove는 지정된 자료 하나를 삭제하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값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remove, 예를 들어서 자, egg를 없애버려라. 그럼 egg가 없어졌죠.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없앱니다. 그래서 1이 두 개 있었는데 지금 하나만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팝이라는 거 전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팝이라는 것은 맨 끝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것입니다. 꺼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씩 빠지게 되겠죠. 팝은 이제 위치를 지정하면 지정된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올 수도 있어요. 0 하게 되면 이제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 하나씩 꺼내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리스트는 하나씩 크기가 줄어들죠. extend는 이제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는데 처음 우리가 append라는 것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넣는 방법이 되겠고요. extend는 자, 어떤 리스트를 이렇게 한꺼번에 풀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추가할 때는 뒤에 추가할 때는 append,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모두를 뒤에다 추가할 때는 extend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리스트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택이라는 것이 있죠. 스택은 이제 메모리 운영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데이터를 넣으면은 1, 2, 3이라고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꺼내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꺼내시냐면 다시 위에서부터 꺼내시죠.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꺼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텍스트 하면은 동전 이렇게 꼽는 저기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스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last in first out이라는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last in first out, leave for memory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쓰려면 이제 뒤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는 것을 뒤에다 넣는다고 보고 데이터 또 가져가면 뒤에서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append가 되겠고요. 넣을 때 append가 되겠고 꺼낼 때는 이제 pop이라고 하면 되겠죠. 어디다 넣어라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위치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스택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Q로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Q라는 건 뭡니까? 자, 이런 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가 있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꺼낼 때는 이쪽에서 꺼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들어왔다고 하면 꺼내지는 순서도 동일하게 이런 순서로 꺼내지죠. 그래서 이건 first in first out이다 해서 이건 FIFO라고 합니다. FIFO 메모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메모리를 이제 리스트를 사용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려면 append하고 이제 pop0이라는 조금 아까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뒤에서 놓고 앞에서 꺼내가면 되겠죠. 앞에서 놓고 뒤에서 꺼내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뒤에서 놓고 앞에서 꺼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넣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넣죠. 뒤에서 꺼낼 때는 팝0 하게 되면 제일 앞에부터 이렇게 꺼내집니다. 만약에 팝1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러니까 하나 빠졌으니까 이제 이런 리스트에서 1번을 꺼내라고 하면 10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굉장히 유연해서 직접적으로 스택이나 큐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 안에 튜플이 있을 때 그것을 반복 참조하는 간단한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리스트 안에 이렇게 튜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조하는 방법은 포문을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매번 t가 얻어지는 것은 이 튜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튜플이기 때문에 이런 포매팅을 이용해서 출력이 가능하겠고요. 이 형태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LT에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의 튜플인데 그것을 바로 여기서 언패킹해서 별개의 데이터로 받고 있습니다. 즉 매번 one은 one이란 데이터가 name으로 1이란 데이터가 number로 가죠. 두 번째 데이터에서 2가 name으로 바로 오고 숫자 2라는 것이 number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이 세 개 코드 유형에서 현재 이 이그젬플에서는 이 코드가 가장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자, 이번엔 리스트를 이용한 소팅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팅은 내부에서 이제 CMP라는 비교 함수를 이용해서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 CMP라는 함수는 그 두 개의 파라미터를 맞는데 A보다 B가 클 때는 음수, 같을 때는 0, A가 클 때는 양수 1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A-B 해서 그 부호를 취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렬을 해주고자 할 때는 이 CMP라는 함수 대신에 내가 작성한 비교 함수를 넣어주면 내가 만들어진 순서대로, 결정한 순서대로 정렬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비교 함수를 만들어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되죠. 하나의 함수를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만들어주고요. 이것은 반드시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런 형태의 1, 0, 마이너스 1 이런 값을 넘겨주도록끔 비교 함수를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CMP라는 비교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A1과 A2가 바뀌었죠. 즉, 그러니까 A가 작은 상황에서 1 같으면 0이겠고요. A가 큰 상황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리턴이 되도록 지금 함수가 작성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래 CMP 함수의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리스트가 있을 때 이 sort 함수에 이 함수, 비교 함수를 같이 넘겨주게 되면 이 비교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결과를 이런 식으로 큰 값부터 작은 값까지 이렇게 출력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리스트 L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좀 아까 설명드린 그 튜플의 리스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1, 1, 2, 2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이것이 이제 그냥 sort가 된다면요,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4, 1, 3, 2 이렇게 나오겠죠. 이 기준은 뭡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됐냐면 이 튜플과 튜플 간의 비교가 되는 것인데 튜플의 가장 첫 번째 원소끼리 다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정렬이 된 것이죠. 이것의 순서를 기준을 단어가 아닌 숫자로 해서 바꾸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하겠죠. 자, myCMP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파라미터는 두 개를 받죠. 자, 그리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 하면 CMP라는 함수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런데 CMP에 넘어가는 파라미터는 A1, A2라는 튜플이 아니라 A1 튜플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인테저 값들을 그냥 바로 리턴을 하도록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myCMP에서 1, 1, 또 4라는 걸 해보죠. 4 이런 데이터를 넘기게 되면 자, 이 함수가 틀렸죠. A가 아니고 A2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또 틀렸네요. 여기 인덱스가 1이어야 하죠. 자,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것은 이 오른쪽 값이 더 크다는 거죠. 알파벳 순서로 보면 4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숫자로 보면 이게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myCMP라는 함수를 sort에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a.sort 하는데 여기 이제 myCMP라는 함수를 리턴을 같이 넘겨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렬된 결과 값은 이 두 번째 숫자를 기준으로 한 정렬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